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누아 필리퐁 장편 소설 루거총을 든 할머니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브누아 필리퐁은요, 프랑스의 소설가인 동시에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표지를 딱 넘기면 이 브누아 필리퐁 작가의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뭔가 제가 본 인상은 영화배우 같아요. 시선이 카메라를 딱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배우의 화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쪽에 몸담고 있는 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브누아 필리퐁은 여기 써져 있는 글을 조금 읽어드리면, 브누아 필리퐁은 유년 시절부터 만화와 영화에 심취했다고 하고, 특히 퀸틴 타란티노, 코엔 형제, 베르트랑 블리에, 프랭크 밀러의 영화에서 영향을 받아 무거운 주제를 블랙 유머로 가볍게 풀어내는 스타일을 장착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만든 영화 제목도 나와 있고 또 소설도 있는데요. 이 루거총을 든 할머니는 2018년에 프랑스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올해 7월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초판이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8월에 나온 2쇄, 초판 2쇄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표지를 보면요. 루거총을 든 할머니라는 글자 옆에 초록색 의자에 정말 할머니 한 분이 하얀색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옆에 검은 고양이와 축음기 같은 게 있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총을 두 자루나 가지고 있습니다. 총 한 가지는 이제 손에 들고 있어요.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거기 딱 걸려 있거든요. 그렇고 또 다른 한 총은 이제 장총인데요. 사냥용 장총인데 이건 이제 무릎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푸른 눈을 가진 은발의 할머니가 정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딱 봐도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직 이 책을 안 읽으신 분은 이 할머니가 몇 살쯤 되었을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읽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102세입니다. 102세의 할머니가 총 두 자루를 들고 앉아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겠지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 한눈에 봐도 이 할머니의 인생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분량이 페이지 수가 400페이지가 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전개됩니다. 문장이 군더더기가 정말 없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개가 빠르고, 그리고 각 챕터마다 이 챕터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책의 뒷표지에 이제 책을 소개하는 그 문구를 먼저 읽어드리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일까 잠깐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어느 날 새벽 6시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의 한 시골집에서 총격이 벌어진다. 102세 할머니가 자기 집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총을 쏜 것이다. 오전 8시 수사관 벤투라는 경찰 인생을 통틀어 가장 놀라운 용의자를 신문하고 있다. 102세의 루거총을 든 이 용의자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7구의 시체와 동물뼈들을 숨겨놓고 있었다. 두 차례 전쟁을 겪고 여러 번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하려는 군인과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거침없이 죽여버린 102세 할머니의 자백이 시작된다. 네,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할머니의 자백입니다. 근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시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그 챕터는 할머니가 지금 취조실에서 벤투라라는 그 베테랑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1900
뭐 20 몇 년, 뭐 1940 몇 년, 뭐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때 일어났던, 이제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수사관의 대화로 이루어진 부분과 그리고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교차 편집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취조실에서 할머니와 수사관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 취조실이긴 하지만 이 할머니가 100살이 넘었으니 이제 인생에 대해서 뭐 단맛, 쓴맛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몸이 노쇠했기 때문에 뭐 이 취조실 안에서든 뭐 밖에서든 언제라도 생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수사관 앞이라고 해서 뭐 기죽거나 뭐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수사관을 거의 뭐 말로 마음껏 주무르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왜 이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추조를 받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첫 장면이 6시 8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또는 새벽 시간이죠. 6시 8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경찰서에 오게 된 건데요. 첫 장면의 첫 문장이 탕, 탕 이렇게 총소리 두 방입니다. 그리고는 뭐 베르트는 총을 다시 장전했다. 사지가 벌벌 떨렸다. 102살 노파한테는 엄청난 감정 소모였다. 그녀는 부엌 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캐모마일 차를 떠올리며 좋게 한 잔을 우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멀리서 울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만난 허브티 한 잔을 즐길 시간을 벌어줄 터였다. 이게 첫 장의 첫 단락입니다. 베르트는 이 할머니의 이름이고요. 할머니가 지금 집 안에서 총을 창밖으로 이렇게 딱 장전을 하고선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난다는 걸로 봐서 이제 경찰들도 와 있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금 연로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 총 쏘는 거에 대해서 거침이 없고, 오히려 찬장에 캐모마일 차 저거 우려 먹으면은 한 잔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혼자 살고 있거든요. 이 할머니가 있는 프랑스의 한 농가예요. 그런데 이 농가를 경찰들이 포위를 하고 이렇게 총격전이 오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총에 또 맞아서 쓰러져 있어요, 마당에. 이 사람은 이제 정체는 뭐냐면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뭐냐 하면은 어떤 남녀가 있는데 이 남녀가 옆집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서 도망을 갔대요. 근데 그 도망간 두 남녀를 경찰이 쫓지 못하게 이 할머니가 총을 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연행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처음 벤투라라는 베테랑 경찰과 마주 앉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수사관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12페이지고요. 이때는 시간이 8시 15분입니다. 아침 시간.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조서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는 수사관이 할머니를 향해 무감각한 불도구처럼 눈을 치떴다. 할머니가 출동한 경찰들한테 대뜸 하신 말씀이 남의 집에 들어올 땐 발판에 신발을 닦아야지 이 호랑말코 놈들아 네요? 그게 뭐? 꼭두 새벽에 늙은이를 잡으러 온 것부터가 이미 싹수머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짓거리지만 똥 묻은 장화로 들이닥치는 건 심각한 무례라고 부하들을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총을 쏘신 거로군요. 저희 대원들이 예의 범절을 잊어서. 뭐 총 몇 방 쐈다고 삐지려면 삐지든가. 가비뇰 부인, 지금 왜 여기 계신지 아세요? 베르트가 과장되게 순진한 척하며 물었다. 그깟 고물 총 몇 방 쐈다고 붙들러 온 거 아니야? 더 정확히는 주택가에서 22방을 쏘셨습니다.
경찰한테, 거기에 법무사 이웃의 엉덩이도 쏘셨다는 것을 밝혀야겠군요. 베르트가 이 빠진 잇몸 사이로 우물거렸다. 좀스럽긴. 난 그런 세세한 것까진 또 몰랐지. 수사관이 직업적으로 몸에 밴 냉철한 분석력으로 판단했다. 그렇군요. 할머니는 발풋이 별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군요. 사람들한테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보아하니 니놈이 전쟁을 안 겪었구나. 수사관은 멀건 커피를 삼켰다. 그의 미간이 좁아지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30년 전통의 브랜드건만 이놈의 고약한 커피엔 도무지 적응이 되질 않는다. 경찰서 어디를 가든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 쓴 대걸레 맛이라고 할까? 반면 총기와 범상치 않은 입담으로 무장한 입 빠진 노파는 신선했다. 이제 겨우 오전 8시이건만 수사관은 이미 아스팔트를 타이어가 끼익 소리가 나도록 달렸고 여러 발의 총알을 피했으며 포트녹스보다 더 방어가 철통인 시골집을 습격했다. 쭈그렁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철진한 욕설을 감내해야 했으며 욕설이 아무리 험해도 노파가 가진 무기보다 위협적일 순 없었다. 또한 노파는 표물만 보였다 하면 무차별 난사였다. 네, 여기가 처음으로 벤투라가 베르트를 보고 받은 인상입니다. 지금 베르트는 옆집 사람의 엉덩이를 쏜 데다가 경찰들에게도 총기를 난사한 죄로 지금 붙잡혀 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취조가 시작이 되는데 취조를 이제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부하 경찰들이 이 베르트의 집에 가 있는데 그 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속속 밝혀지고 이 102세 할머니의 인생사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취조의 첫 단계는 물론 뭐 이름 뭐 그런 거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태어났고 뭐 그런 거 기본적인 이제 정보를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챕터가 이제 1914년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1914년에 프랑스 남동부 생플루르 주변에 있는 오베르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1914년생이라는 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그리고 이제 프랑스라는 건 세계 1차, 2차 대전을 다 겪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1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르트는 엄마와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이제 남자들이 거세된 여인들의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트는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 삶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쟁 때였기 때문에 뭐 마을에 이제 남자들이 참전을 많이 했고 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여자들만 있는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자들만 있는 집은 또 여자들만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참 이상한 그런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와 엄마와 베르트 이렇게 세 여자만 사는 이 집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이제 그나마 할머니가 어떤 기술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집에 증류기가 있고요. 몰래 술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밀주죠. 그걸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몰래 드나들게 지하실로 그래서 술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베르트는 지하실에는 이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력 강한 할머니 덕분에 그리고 할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엄마보다는 할머니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베르트가 이제 취조실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털어놓게 되는 가장 그 시발점이 되는 매개체가 바로 루거총인데요. 그러니까 수사관 벤투라의 부하가 할머니네 집을 이제 수색을 하다가 총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거총이라는 것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러니까 나치가 쓰던 독일 총이래요. 근데 그게 프랑스의 농가의 할머니 집에서 그게 나왔으니까요. 2010 몇 년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총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할머니가 아주 뭐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1942년으로 가는데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르트는 첫 번째 남편을 잃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독일군들이 마을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독일군이 이 젊은 과부의 집에 드나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혼자 아주 이 베르트라는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지만 젊은 시절에는 정말 예쁘고 성적인 매력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나치가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거는 구구절절히 뭐 때문에 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뭔지 다 압니다. 나치가 이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와요. 나치 군인이 이제 이 젊은 베르트를 강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베르트가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아주 독한 65도 정도 된대요. 그 밀주가 생각이 나서 술 한잔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술을 같이 하고 몸싸움을 나중에는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치 군인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고 그 나치가 가지고 있던 루거총을 자기가 챙겨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거총의 출처는 그때 그 군인의 총이었고, 그걸 이제 평생 지금까지 후신용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하실이 이렇게 흙바닥인가 봐요. 거기를 이제 삽으로 직접 파서 묻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담담하게 별거 아닌 듯이. 그래서 수사관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살인이긴 한데 그래도 나치니까 조금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부하가 지금 이제 할머니 집에 가 있으니까 할머니 집 지하실에 뭐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좀 파봐. 할머니 말 사실인지 파봐.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크나큰 일이 생깁니다. 이 벤투라는 계속 할머니를 취조하고 있고, 베르튼의 집에 가 있는 부하는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팠더니 시체가 한 구가 아니라 처음엔 세 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벤투라한테 전화를 또 급히 해와요. 지금 파보니까 시체가 하나가 아닌데요, 세 개인데요?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할머니에게 털어놓으라고 하죠. 근데 이 할머니는 조금도 꿀리는 게 없이 거기 있는 그 인물들은 다 죽을 만해서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땅을 더 파면 시신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베르트 할머니네 지하실에서는 총 몇 구의 시신이 나오느냐 하면 7구의 시신과, 그러니까 한 마리의 개와 이제 고양이들은 뭐 지금껏 고양이들 사람보다 이제 일찍 죽으니까 지금까지 쭉 반려로 키웠던 고양이들이 죽을 때마다 거기에 이제 묻었던 거고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의 시신이. 그래서 총 7구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7구 중에 하나가 나치겠죠? 그러면 6구가 남는데 6구 중에 5구가 남편들이었어요. 남편들.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요.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여자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들 하나하나가 다 그럴만 해서, 죽일만 해서 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죽일만 하다는 게 뭔 이유냐. 그게 사적으로 복수를 한다는 게 법망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할머니를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나치가 그 지하실에 묻힌 게 두 번째였어요. 나치가 집에 찾아오기 전에 이미 과부인 상태였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첫 남편을 이미 할머니 이미 베르트가 죽인 상태였거든요. 베르트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할머니와 이제 엄마는 어디론가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편이 베르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폭력도 많이 썼고요. 매사에 가르치려 들고 베르트는 그런 것을 다 감내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감내를 했는데 마침내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 할머니가 뭐 요약하자면 이런 거에 더 이상 참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숨을 거두고요. 그 밤에 베르트가 정말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쓸모없는 남편을 여러 명 만납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일 것 같아서 처음엔 다 그렇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해 보니까 지나치게 폭력을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너무 사람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던가 무시한다던가 이 베르트가 정말 참지 못하는 게 존중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양한 남편들이 있었어요. 너무 생계를 돌보지 않는다던가 또 불륜을 저지른다던가 그래서 그때마다 이 할머니는 다 죽여서 지하실에 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할머니가 남편들을 죽인 이야기만 들으면 이 할머니가 너무 그냥 연쇄살인범 맞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챕터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할머니의 삶을 읽으면 죽이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실제로 죽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약간 제가 대리만족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꼭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저런 사람은 정말 내가 벌을 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걸 해내니까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리뷰를 정말 똑바로 전달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어떤 여성 사이코패스의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수사관은 남성이고 이 할머니는 당연히 이제 여성이잖아요. 이 수사관과 할머니가 자꾸 의견을 대립하고 충돌하고 말싸움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계속 하는데 이 남성인 수사관도 약간은 이제 조금은 마음을 이제 열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성으로서는 겪어보지 못했을 일을 여성으로서는 이렇게 겪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해당 연도에 할머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직접 읽어가다 보면 그 안에 빠져들 수 있게 이렇게 보이듯이 서술을 해놨는데요. 그 부분을 읽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그 고통을 주는 대상을 없애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생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남편을 죽이기만 한 건 아니고요.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온 흑인이었는데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인종차별을 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 끝에 나오는 이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7구,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7구 중에 하나를 말씀 안 드렸네요. 그거는 약간 유머 코드로 넣은 것 같은데, 2010 몇 년도에 이제 이미 할머니가 된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 징수원이 찾아와서 예전에 할머니 행적에 대해서 이 과부가 된 경력이 너무 많다, 뭐 그런 걸 따지러 왔다고 해야 되나? 세금과 관련해서 왔을 때 이 세금 징수원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치 1명, 세금 징수원 1명, 그 다음에 이제 남편 5이에요. 근데 이 남편 5 중에서 1명은 사고사예요. 할머니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죽인 거는 이제 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7구가 묻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살인 과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기 이제 직전,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나 보다 이제 할 무렵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털어놓는 이야기가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신이 7개가 나왔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랬더니 야, 7개라고 누가 그래? 7명이라고 누가 그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이제 사람이 있었고 한 60대 정도까지 이제 이 할머니가 60대, 그 사람이 70대 정도까지 이제 함께 살았던, 이제 결혼은 하지 않고 함께 살았던,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줬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루터인데,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근데 흑인이라는 이제 이유만으로 짐승 취급을 받고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사랑을 앗아간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털어놓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은 이제 할머니가 어떤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총을 2자루씩이나 품고 혼자서 이렇게 경찰들과 대치해서 총을 쏴도 정말 당당하고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지시면 꼭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선택도 함께 그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저의 감상은 이 할머니가 특별히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고요. 보통의 여자고요. 저와도 같고 어쩌면 저 말고 다른 분들과도 같은 그런 그냥 자신의 인생을 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일정 부분은 감당하고 살죠. 보통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참지 않았다는 거, 자신이 반항할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반항을 했다는 거. 그냥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이 운이 좋았던 것은 살인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나이가 가까워질 때까지 들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물론 이게 좀 말이 되게 이상하네요. 물론 살인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할머니는 살인을 해놓고 들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이 할머니한테는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걸 들키지 않고 살면서도 충분히 고통받았고 계속 깜짝깜짝 깨고 총을 곁에 두고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산 게 맞기 때문에 막 편하게 잘 살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 가지 그래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지 않았나. 보통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까지 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죽였다. 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이제 아내가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건 약간은 좀 행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았나.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점은 이 작가가 남자예요. 브누아 필리퐁이라는 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의 인생사에 대해서 여성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했길래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 이런 것도 뭔가 통제되고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고요.
또 그런 걸 통제하려는 남편도 있거든요. 그 남편도 죽죠. 어떤 사회적인 잣대를 들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이 할머니다 생각하고 내가 베르트다 생각하고 읽어보면, 내가 베르트라면 내가 죽이게 되는 이 사람은 다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 나를 뭐 때리고 힘들게 하고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조금 더 막 중간에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리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또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은 진짜 문장이 간단하면서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취조실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 일찍 들어와서 그날 밤까지 그러니까 쭉 되는 거거든요. 그 밤 하루 내내 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털어놓는, 그래서 그 시체의 정체를 알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 챕터에서 이렇게 그 독자들이 그 장을 읽으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무엇보다도 유머가 넘치십니다. 물론 이게 프랑스식 유머일 거고, 그리고 할머니이기 때문에 9세대에서 쓰는 유머일 텐데도, 뭔가 지금 저는 뭐 외국인의 입장이지만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이 수사관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반할 만큼 멋있습니다. 재미있고 모든 걸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살 만큼 산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애송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고 저렇게 되겠고 그런 게 약간 눈에 보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 뭐 어쩌고 애송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할머니라는 이 말에서 보면 뭔가 완고함, 뭐 딱딱함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의 인생사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도 성별과 인종을 초월할 줄 아는 이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는 그런 게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또 여성이 성적 욕망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 힘들었고 핍박받았고, 또 전쟁을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겪어야 했던 일들, 그런 것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개인이 모두 전쟁에 관해서 많은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할머니만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 시기에 이분은 이랬다, 다른 사람은 저랬는데 이분은 이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 베르트에게 나쁜 것만 안겨준 건 아니에요. 미군과 사랑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 일생일대 단 한 번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인생이란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쟁취했던 어떤 도구, 그것의 상징, 이 루거총,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요. 할머니가 물려줬던 장총, 이 2자루를 일평생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102살이 되어서 경찰들에게 모든 것을 이 총들을 빼앗기고 이제 감옥에 갈 일만 남은 이 할머니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